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돌아가고 싶은 풍경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희미해진 흑백 사진처럼 아련한 고향의 모습. 언젠가 돌아가리라 다짐했던 그곳은 과연 우리가 떠나왔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고국 땅을 밟은 사람들, 바로 여기민자들의 꿈과 현실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낯선 이웃의 이야기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바로 자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의 흐름을 귀환하는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조명했습니다. 그들의 기사는 종종 한 장의 낭만적인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강원도의 푸른 산자락 아래 작은 텃밭을 일구는 노부부의 평화로운 모습처럼 말이죠. 캘리포니아에서 35년을 살다 돌아온 그들은 인터뷰에서 이제야 진짜 숨 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마이크가 꺼지자 그들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밤에는 자주 울어요. 낭만적인 귀향 서사 뒤에 가려진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국 언론이 주목한 출발 그 이후 한국 땅에 도착한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 주립교도소에서 28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교도관 이재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가 다가오자 그는 아내와 함께 평생을 그려왔던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뉴욕 근교의 아담한 단독주택을 정리하고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죠. 그의 계획은 소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며 조용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 하지만 현실의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교도관 경력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무원 연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죠. 미국에서 받던 연금은 고국으로 건너오는 사이 예측 불가능한 환율과 복잡한 세금 문제에 부딪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해외 장기 거주 이력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등록조차 수개월이 걸렸고 그동안은 모든 병원비를 온전히 자비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낯선 익숙함이 주는 깊은 소외감이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데도 이웃들과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지 못했습니다. 문화는 같았지만 지난 30년간 달라진 삶의 속도와 리듬은 따라잡기 벅찼습니다. 이재우 씨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여기가 내 고향인데 내가 없었던 30년 동안 고향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더라고요. 요즘 그는 이른 새벽 홀로 성남천을 따라 걷습니다. 한국이 싫어진 것은 결코 아니지만 돌아올 수는 있어도 온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의 의미를 매일같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시애틀에서 성공한 플로리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신미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7년간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예딩 업계에서 독보적인 감각을 인정받았고 현지 잡지에 이름이 실릴 정도로 실력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고객이 급감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오랜 고민 끝에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감각적인 성수동의 카페 거리와 역동적인 문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이곳에 다시 한번 스튜디오를 차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리라 꿈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격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한국에서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관련 국가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는 도매 꽃시장 출입 등록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오프라인 창업은 불가능했고 이미 포화 상태인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아무런 인맥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에겐 기회조차 없더라고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반려묘 2마리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 이름을 걸고 일했는데 여기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가슴에 유독 오랫동안 무겁게 남습니다. 왜 우리가 떠나왔던 고국은 이토록 달라졌을까요? 이재우 씨와 신미선 씨의 이야기는 일부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여기민자들이 비슷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의 부담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의료비가 저렴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는 여기민자들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20만 원에서 35만 원 혹은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둘째, 주거비와 생활비의 체감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넓은 단독주택에 살던 이들에게 한국 아파트의 높은 관리비와 주차비, 각종 공과금은 예상 밖의 복병입니다. 또한 식료품비, 외식비, 통신비 등은 이제 미국 대도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수준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맺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30년 만에 만난 의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삶에 바빠 예전 같지 않고 새로 사귄 이웃과는 말은 통해도 깊은 정서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특히 노후에 귀국한 경우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느낄 통로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평생을 쌓아온 사회적 관계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장벽인 정서적 단절감입니다. 몸은 분명 고국 땅을 밟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선 위를 맴도는 느낌. 고향이지만 더 이상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질감. 이것은 단순히 문화 차이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을 다른 시간과 공간 위에 쌓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여정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민은 단순히 짐을 싸는 이사가 아니라 삶 전체를 재설계하는 재이민의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첫째, 사전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귀국에 앞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실제 생활비와 사회 적응도를 몸소 체험해봐야 합니다. 낭만적인 여행자의 시선이 아닌 냉정한 생활인의 시선으로 현실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금융 설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세금 문제 등을 한국과 미국의 금융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꼼꼼히 설계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귀국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나 한국 내 교포 네트워크,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과 접촉하며 새로운 관계에 씨앗을 뿌려두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길, 그리운 고향으로의 귀환. 하지만 그 여정은 낭만보다 지독한 현실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곳일 수 있습니다. 다만 30년 넘게 달라진 그 온도를 내 몸에 맞추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고통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만 덜 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귀국을 만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지 모를 그 발걸음이 막연한 환상이 아닌 단단한 현실 위에 놓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대이자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